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식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빈 멘토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장이 또 열리고 또 기분 좋은 장이 아닌가 싶은 또 시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빠르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990.11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0.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본다면 오늘 기관이 조금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이 2,011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1,72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세, 198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수급으로서 살펴보았을 때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기관이다. 제가 어제 장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나오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렇다면은 약간의 조정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 장에는 변동성 장, 약간의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다음 주 장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 약간의 반등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매수 한번 동참을 해보아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4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0.3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45% 정도로 상승폭을 자꾸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14만원권을 조금 돌파하는 흐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6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이 0.3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4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상 하락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부딪히고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추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으로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SK하이닉스도 3.36% 정도로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 삼성물산이 0.82% 정도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삼성생명도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가 오늘 0.26% 정도 약간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가 0.68% 정도의 흐름, 그리고 포스코도 많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9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KTNG도 0.78% 정도 하락, 그리고 SK텔레콤이 0.24%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탄력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락하지 않은 어떤 보합권의 유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680.16포인트로 현재 0.09%, 특히 이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보합권의 유지에 있다. 이제 분봉 차트로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오전장에 약간 올랐던 부분이지만 다시 떨어지면서 좀 지루한 장을 만들었다. 오후장에 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328억을 매수하면서 지지부진한 장을 좀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어저께는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있었지만 외국인이 오늘 작은 소폭의 매수세 28억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기관이 여전히 250억 가까이 매도세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오늘 1.26%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얼마 전까지 또 레미시마 관련해서 이제 판매권 허가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 0.43%로
보합권 쪽에 유지해 있다. 동서가 오늘 0.75%로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이 0.69% 하락 중에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마이너스 1.10% 하락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로서 어저께도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1%로 떨어지면서 조금 조정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역시 거의 1.97%로 거의 2% 하락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코비팜 마이너스 1.28%.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주 바이오 쪽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또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제약 바이오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로엔 마이너스 0.54%로 큰 하락은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얘기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가 오늘 마이너스 3% 가까이 마이너스 2.93% 좀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는 보합권에 유지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1.44%로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케어젠 역시 제약바이오지만 대형주 측면에서는 2%라는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0.73%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은 CJ 오쇼핑 1.54% 상승하고 있고요. 홈쇼핑, GS 홈쇼핑 역시도 0.81% 같은 업종 내에 있어서 동반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승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제약바이오 쪽이 대형주 쪽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조정,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세가 좀 오늘은 나온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코스닥 시장은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에 앞으로 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코스피처럼 탄력성 있게 올라갈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중소형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조금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013-3366-2263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투자 고지를 조금 드릴 텐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에 판단에 조금 참고되는 자료들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을 조비 멘토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이제 문자 상담인데요. 5147님께서 호텔신라 매수가 66,000원의 비중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서 좀 더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호텔신라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앞으로 매일 가지고 올 그 빨간 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가 메리트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그 추가 매수의 기회를 정확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위에 지표를 띄워왔습니다. 바로 윌리엄스 50이라는 지표인데요. 그 윌리엄스 50이라는 것이 이런 바닷속, 이제 파란색 속에 있게 되면은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 시점을 좀 정확히 좀 잡아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스 50 지표로 이제 바다에서 나올 때, 물에서 나올 때 그 침체 구간이 빠져나오게 되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이제 윌리엄스 50 지표가 나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 비중이 20%거든요. 또 20% 이상이 넘어가면 또 과대 비중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전가 오시면 다시 20%를 만드셔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이고요. 매수가 8,000원에 비중 100% 234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비중 100%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매수가가 8,000원인데 현재가가 6,910원입니다. 지금 100%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 방법을 제가 제시해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비중이 20%나 10% 정도였으면은 6,000원대, 6,500원대에선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보유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투자하실 때 이렇게 100% 담는 걸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50% 한 종목이 50% 이상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종목을 한 두세 종목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는데 한 종목 이렇게 하시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손실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익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담는데 그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테마로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공급 부족에서 중국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했는데 탈락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전기차 테마는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은 보유하셔서 들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지금 횡보 기간이 길면 긴 만큼 분명 슈팅 자리가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제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바닥 이번에 6,500원 선인 바닥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6,300원 저점 지지 라인이죠. 여기를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만약에 근데 여기를 깨고 이탈한다면은 당분간 조정이 아주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6,300원 선을 지키는지 이 지금 6,900원이 6,300원까지 흘러가더라면 6,300원을 지키고 반등을 한다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오니까 매수가에서 적어도 50% 이상 비중을 조금 줄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8,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으로는 심리적인 저항대입니다. 10,000원인데요. 9,900원대가 된다면은 수익 어느 정도 실현하셔서 수익이 약 20% 정도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신 만큼 어느 정도 마음의 고생을 하신 만큼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8,800원에서 9,900원 사이에서는 수익 실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18,100원에 비중 60% 7002님께서 목표가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를 먼저 본다면은 일단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갬블링 그리고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가 대형주이긴 하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확인하자면 영업이익이 쭉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이번 6월부터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떠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가 메리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자리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의 비중 6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적인 측면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전략을 드려보겠는데요. 18,000원에 본전이 오시면 비중을 절반만 줄이셔서 30% 정도 남기시고 그리고 2만원쯤에 올라가면서 2만원이라는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한번 부딪힐 테니까요. 이 2만원쯤에서 이제 15%를 또 정리를 하시면서 나머지 절반은 23,000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기간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떨어진 구간을 가지고 또 파악을 하자면 거의 뭐 한 4, 5개월 걸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진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상하면 뭐 적절하게 예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이 손절가 쪽을 13,650원을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18,000원에서 절반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2만원에서 그 나머지 정리한 부분에 또 절반을 정리하셔서 또 추가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23,000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팜스토리고요. 1,750원에 매수가가 30% 정도 된다.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를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종목 세일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삼겹살 수혜라든지 할인 그리고 마니커와 같이 이제 좀 삼계탕을 수출한다, 중국에 수출한다라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팜스토리 자체 이익을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매집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사서 물량을 많이 모아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굉장히 적절하고요. 1,750원이지만 지금 1,720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봉상으로 지금 TV를 보시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다면 일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봉상으로 30분봉으로 조금 늘려놓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지라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1,720원대가 딱 지지라인인데 거기를 단기간으로 지켜낸다면 충분히 이제는 반등 올라올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반등장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등 나왔을 때 그냥 약하게 올라올 종목이 아니라 한 번씩 슈팅이 크게 나는 종목입니다. 하루에 뭐 15%, 12% 정도씩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3월 31일에도 거의 24% 정도의 상승을 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1,900원 선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1,900원에서 1,920원 선이 된다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고요. 조금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전 고점 라인입니다. 2,200원 선입니다. 2,200원까지는 저는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요. 충분히 대응을 잘 하시면서 올라간다면 큰 수익 날 수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번에 생겼던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1,5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안 내려오고 1,720원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최후의 방비책으로는 1,510원 정도로 생각을 한번 손절가를 잡아 놓으시면은 그때는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20원쯤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 3,96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국 기업의 대업그룹과 함께 VR, 가상현실에 대해 사업에 나선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지금 주가가 약간 상승했던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이 좀 건강한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리바다에서는 이제 2014년부터 2015년 그리고 이제 적자폭을 지속하다가 2016년 3월 달부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적자폭이 컸던 데 반해 이번 분기가 크게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소리바다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올라오면서 잠시 잠깐 좀 떨어지면서 이제 빨간색 그 차트죠. 천일평선을 한번 터치하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가격적으로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지금 가격도 현재 3,960원이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절가하고 좀 목표가를 먼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먼저 2,975원이 깨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품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975원이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6,000원에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어떤 분할 매도에 이익 실현을 하면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비중을 좀 살펴본다면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가 또 20%에서 충분히 좀 더 비중을 좀 더 싫지 않고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5,000원에서 5,500원에서 6,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이고요. 1,390원의 비중 20% 정도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일단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8월에 굉장히 상승을 해서 급등을 하고 그리고 지난 11월에도 급등 그리고 올 1월에도 급등을 했고 2월에도 급등을 하고 굉장히 중간중간 슈팅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그렇다는 말은요. 이런 종목은 세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횡보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물량을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이 주식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물량만큼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 동안 끌고 가야 됩니다. 세력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서 크게 먹고 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슈팅에서 놀아나는 것은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좀 길게 본다면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하락해서 밑에서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1390원 굉장히 좋은 자리 들어가셨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국에 이제 뭐 철관, 사업을 조금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 수혜도 조금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어떠한 이슈, 재료와 함께 조금의 상승의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지루한 과정 속에서 세력의 매집 패턴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보유 의견 조금 드려보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조금 긴 그림을 보고 움직이시면은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로 항상 높게 목표가를 잡아버리면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조금 낮게 잡으시고 1,500원 선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실현하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더 다시 조정을 받을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 선이 온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FNC 엔터. 네, FNC 엔터요. 비중하고 혹시 매수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0원이 20%입니다. 네. 자, 19,300원에 비중 20% 문의 주셨는데요. 현재 일단은 FNC 엔터는 엔터 이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이제 381일로 봐서는 아직 1년이 조금 안 된,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어떤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은 일단 상장한 종목을 뭐 매수하게 되신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재석 씨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불난가 싶었어요. 네. 유재석 씨 때문에 이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가격이 현재 뭐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을 빠져나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먼저 듭니다. 근데 예. 이 손실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한다면, 특히 제가 좀 먼저 그 전에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할게요. 예. 자, FSC 엔터는 특히 이제 코스닥 중형주거든요. 코스닥 중형주기 때문에 이 가격대라는 것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는 내려와야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19,000원, 그러니까 바닥을 아직 찍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기간 보유할 경우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한 5%에서 한 10% 사이 정도는 수익까지 실현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본전까지 올라오면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5%에서 한 10% 수익을 내는 전략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절반은요? 아니요. 지금은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나중에 본전까지 올라오면 충분히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대신에 이제 이 기간은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이벤트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선절가도 같이 좀 정해두시면 13,800원에 직전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13,800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조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서 본전까지 좀 올라와서 비중을 좀 절반 정리를 하시는 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럼 비중을 절반 정리하시고 오랫동안 좀 기다리셨으니까 남은 비중은 좀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3,000원.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23,000원까지는 단기간에는 좀 힘들지만 좀 장기간 좀 생각하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반은 본전에 정리해 주시고 23,000원까지는 좀 절반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아우, LG전자를 그거를 저기 해달아서 그거 100% 들어가갖고 지금 걱정이 돼요. LG전자 매수가가 어떠신데요? 56,600원 요 얼마 전에 막 저기 될 때 그때 들어가갖고 계속 가지고. 최근에 올라왔을 때 56,600원에 100% 담으셨어요? 예, 예. 아유, 100% 제가 방송 보시고 계셨어요? 예. 네, 100% 절대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죠. 아우, 그런데 그거 안 가려고 했는데 또, 또 이제 하시는 분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100%를 들어갔대. 아우, 지금 걱정이 되네. 어떻게 되려나. 그죠. 100% 담으면은, 이게 제가 이제 주식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심리거든요. 예. 주식은 사람 마음이에요. 지금 시청자님도 뭐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차트를 보고 있으면 와, 잘 올라간다는데 잘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면 아이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0%가 들어가면은 그냥 무서워요.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좀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로또 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안 해요. 복권 사시는 분들 있죠?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복권 살 거면 왜 어차피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1억 원치를 한 번에 사지 왜 나눠서 사냐. 이번 주도 사고 다음 주도 사고 그 다음 주 사고 계속 사잖아요. 예, 예.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면 분할 매수로 하거든요. 분할적으로 근데 그거 천천히 원래 사는데 이렇게 100% 담으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아유. 예, 이번에 그러다가 배우시면 또 되니까. 예, 그런데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56,600원이면 나쁘지 않은 매수가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56,600원까지 올라오거든요. 예. 네, 올라오면 비중을 50% 정도 줄이세요. 올라가면 줄이라고? 예, 원래 본인의 그릇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0% 담으시고 54,800원이 되니까 굉장히 겁이 나서 전화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종목에 100% 담을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 정도 꼭 줄이시고요. 예. 나머지로 66,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3,000원 정도까지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본다면은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거든요. 네, 지금 매수가까지 한번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매수가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주가를 조금 끌어올릴 단타, 그 릴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운동회 하셨죠. 네, 거기서 보면은 릴레이 할 때 바톤 넘기듯이 이제 외국인한테 넘겼다. 그러면 이번 자리 좀 넘어가고 나면 다시 상승세에 올라오니까요. 네, 63,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56,600원에 어느 정도 비중 절반 줄이자 의견 드릴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 한 걱정돼. 지금 확 빠지니까 오늘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56,600원에 비중 절반 정리하시고 63,0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예상 체결지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약간 조금 빠져서 장 마감 동안에 약간 빠져 있는데 9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1990포인트 그리고 89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990.34%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90%포인트를 지지한다면 이제 2000포인트까지도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 장에 조금 조정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교환이 조금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이번 주 장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길게 보았을 때 다음 주, 그 다음 주 장은 조금의 상승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본다면 개인이 2,237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1,89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가 깊었던 것은 아무래도 개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관이 브렉시트 발표를 며칠 남두지 않고 거의 지금 2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도 조금 판단하시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21%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이 진행 중이고요. 한국전력도 0.68% 정도 상승 흐름, 현대차가 1.81% 정도로 상승하면서 14만 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69%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하락폭을 좀 키워나갔지만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모레포시픽과 삼성물산이 보합권 움직임, 네이버가 오늘 조금 크게 오르면서 4.5% 정도로 상승폭을 키워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0.86% 정도 상승 흐름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가 0.78% 그리고 기아차가 0.56% 정도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은 약보합권에서 0.2%에서 0.9%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맞춰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88.77포인트로 현재 0.0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사실 상승 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봉으로 따진다면 음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전장에 좀 빠지면서 오후장에는 큰 반등세가 나오지지 않으면서 오늘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브렉시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본다면은 이제 역시 개인과 외국인만 동반 매수를 하고 기관을 좀 팔고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45억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개인이 323억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세가 좀 컸지만 261억의 좀 예상 체결지수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업종별로 좀 살펴본다면은 많이 올라갔던 업종기 정보기기, 금속, 화학 쪽이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아까 살펴보듯이 역시 살펴보자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그대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가 0.53%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영 씨 0.45% 상승이 나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시장 지수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월 22일 수요일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또 좋은 흐름도 나타냈을 것이고 또 많은 테마주 편성을 하셨던 분들은 마음이 속상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일 장, 모레 장 다 열리니까요. 조금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감 체결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마감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1989.56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9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했지만 약간 0.5포인트 부족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90포인트 거의 다 왔다 지켜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90포인트 이상의 가치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이 이제 한번 또 기관에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면은 지수 어느 정도 2000선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688.2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0.05% 정도 내려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렉시트의 영향 그리고 우려감은 거의 다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느냐, 어떠한 또 신종 테마들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모두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체결 지수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특징주로 첫 번째는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가 적대적 M&A 가능성을 제기했다라는 것에 급등세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 29.87%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 때 종가에서 약간 내려오면서 26.51% 정도 내려온 모습입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상향 차트를 상당히 이쁘게 잘 만들면서 끊임없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작년
재작년 2월에는 1,1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은 거의 2,700원 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오늘 드디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한 번에 빵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올라왔던 종목인 만큼 굉장히 길게 횡보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상승 흐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5,000원까지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M&A 재료가 재료인 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간 종목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온 종목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굉장히 좋은 이슈와 함께 터진 종목인 만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지금 롯데 이슈와 함께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악영향을, 단기적인 악재였을 뿐이다. 이 기업의 가치와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라는 분석에 의해서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2.53% 정도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저평가 분석이 나오는 이슈는 조금 근거가 있습니다. 매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작년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었는데요. 올해 영업 예상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3,500억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5배가량 성장을 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5배가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약 2배 정도 성장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는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28만원대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 기업 가치는 사실 37만원 이상이 아닐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 저평가다. 적어도 40만원까지는 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그리고 3년까지 지켜본다면 한번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하락권에 있는 종목들 한번 지켜보자. 저평가 분석을 받는 종목이 왜 저평가를 받는지 지켜본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해본 코스닥 특징주는 먼저 스맥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은 이제 3D 업종 관련해서 이제 기업인데요. 스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낙폭을 통해서 업종이 상당히 전망적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어차피 이제 3D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 있는 업종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조정이 됐을 때 지금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들여보고 싶기 때문에 특징주로 잡았습니다. 특징주 같은 경우 오늘 좀 더 반등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8%대의 어떤 상승이 나왔다가 오전장에 좀 빠지면서 지금 현재 1.90%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4,000원 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내려간 것으로 확인해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3,700원쯤에 매수세가 좀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3,700원쯤에서 매수를 통해서 4,000원대 한번 심적 저항성에 한번 수익 실현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다음 특징주는 또 TK케미칼이라는 특징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특징주로 잡아드렸는데요. TK케미칼 역시 화학 관련주지만 지금까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 가격 메리트를 통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이란 정부 좀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특징주로 잡아봤는데 2.53%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제가 아직은 크게 올라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역시 특징주로 잡아서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도 늦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300원 정도의 매도가를 예상하고 잡아드리도록 하면 대응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총 4가지 한번 잘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슈, 오늘의 특별한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법한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이 최근 한 두여 달이죠. 세 달까지 거의 신공항 테마를 이끌어내면서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굉장히 두고 공방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 김해 공항을 확장하기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희비가 조금 엇갈렸습니다. 오늘 두올산업 그리고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점 하한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반대로 또 부산산업과 동방성기, 영화금속, AMS, 세명전기와 같은 아무래도 가덕도 관련주라고 해서 가덕도 관련주들은 반대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매수세가 또 몰리는 또 희한한 광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테마를 따라갔다라기보다는 이번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든 가덕도를 하든 밀양을 하든 어쨌든 이들은 기업이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레미콘 사업을 하면서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더라도 공사를 어쨌든 간에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테마주가 편승이 됐던 종목들을 보면요. 가덕도에 땅이 있냐, 밀양에 땅이 있냐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면은 무산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부산산업과 같이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테마는 아무래도 테마가 어느 정도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가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테마를 조금 접근하실 때 저는 이번 테마 사실 여러분들이 스포츠 토토라고 하죠. 어느 프랑스 팀이 이길 것인지 영국 팀이 이길 것인지 내기를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울상을 짓는 것 같은데요. 도박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고지를 드리듯이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응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신공항 테마 이외에도 많은 테마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김해공항으로 확장이 돼서 또 김해공항에 관련된 테마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사, 수주들에 의한 또 상승세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2차적인 여파를 한번 조금 기대해보는 것도 한 가지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화 주시 못하신 분들은요. 02-3153에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2263번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리 문자라는 상담에 들어왔는데요. 비중 20%에 매수가 18,000원, 매수 1,800원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제 645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완리가 일단 많이 빠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전가까지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리의 어떤 기업적인 분석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완리 대표이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좀 외국 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제표나 어떤 기업적인 측면은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를 조금 본전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본전가까지 올 수 있으면 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8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를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한다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에서 지금 거의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린다면 1,800원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떤 심리적 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1,800원에서 좀 넘어서 2,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1,48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대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1,800원에서 매도나 아니면 또 더 큰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쌍방울이고요. 매수가가 2,810원, 그리고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일단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세력이 굉장히 조정을 하고 있다. 운전을 한다 하죠. 드리블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고 급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은 급등락 이후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지수가 빠지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 상단부인 3,000원 선 돌파하지 않는다면은 밑에 다시 한번 2,600원 선까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2,650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이 종목은
한번 올라올 때 뭐 2%, 3%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2,810원이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가, 그리고 비중도 20%면은 이런 급등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다. 너무 고점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2,5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요. 상한가 거의 한 슈팅 한 번이죠. 슈팅 한 번에 수익 20% 정도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다.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이 얼마가 났든 슈팅 한 번에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종목 들어가셔서 한 10%, 15%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3,300원 선까지는 슈팅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300원 선에서는 절반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조정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재차 노리는 방법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저기 AP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18,650원 10%요. 네, AP 시스템 18,650원에 비중 10% 문의 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문의를 주신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신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네.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좀, 어찌 보면 좀 고점이잖아요. 네, 2만 코스닥이죠. 원대가.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이거를 물타기도 조심스럽고. 일단은 비중 10%를 들어가셔서 그렇게 네.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긴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좀 자리가 지금 보듯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세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 빨간색 혹시 선 보이시나요? 혹시 예, 예. TV 보고 계시면 그러면은 빨간색 선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또 빨간색 선에 위에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빨간색 선에 또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빨간색 선에 다시 내려오면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어느 구간에 있냐면 지금 위에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 구간을 전체로 나중에 미래의 시점에서 확인해 보면 나중에는 결국엔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를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본전을 일단 빼고서 일단은 다시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매도를 하라고요? 지금 매도를 하기보다는 본전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크게 많이 그러면 네. 제가 저번에 17,000원까지 갔을 때 네네. 제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16,000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서. 네. 혹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좀 매수 권하고 싶지 자료. 않은가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이런 고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급락이 나오면 네. 이제 비중이 큰 상태에서 더 큰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괜히 이제 물타기를 시도했다가 비중이 더 커져버리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럼 손실도 제 자리까지 네 올 수 있나요? 그렇게 크게 지금 언제쯤에 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종목들이 네네. 좀 찔끔찔끔 다 물려있기 때문에 네. 골치가 아파서. 네. 그래서 뭐 근데 크게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뭐 20% 30%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한 7, 8%에서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뭐 한 달 안에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미리 걸어 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 항상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기회가 놓치면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잡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얼른 여쭤볼게요. 제 매수가보다 네네. 조금 더 위로 올라올 수 있죠? 네,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 5%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그분은 좀 기대하고 있다가 오히려 손절로 바뀌면은 또 한 번의 오랜 기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본저가까지 오면 일단 챙기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좀 권유를 드려보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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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페트론이요. 펩트론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5,000원에 10%입니다. 55,000원에 10%요. 예, 그러면 지금 약간의 손실이 나셨네요. 그죠? 예, 예. 한 9%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 예, 예. 펩트론 들어가신 지 꽤 되셨어요? 한 2주 됐습니다, 보니. 아, 한 2주 정도. 예. 2주 정도면 최근에 올라왔을 때 사셨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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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펩트론을 어떤 걸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 에너지 스트리 한 9만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9만원까지 간다고 누가 그랬어요? 에너지 스트리 이베스트 증권에서 아, 증권사에서요? 예, 예. 예.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가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예. 네, 지금 이게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데 펩타이드인가 하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제약 쪽을 조금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성분 펩티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잘 안 써요. 예. 지금 이제 다른 치료제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치료제가 점점 넘어가는데 그런 펩트론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제 어떠한 인수라든지 M&A 가능성만 봐야 되는데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곤 있지만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예. 거기까지 올라오기엔 너무 오랜 기간 걸릴 것 같고 그렇게 장기간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다른 안정적인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저점에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고 이런 종목은 비중 10% 정도면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셨다. 그렇다면 이번에 48,000원 라인을 조금 지지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63,000원까지 보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예. 63,000원까지도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종목이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63,000원까지 만약에 슈팅 한 번이 올라온다면 슈팅으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까지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적자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8만 원까지 갈 거다, 9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이슈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만의 철학을 좀 가지시고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63,000원 정도에 한번 매도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추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문자 네. 상담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네, 문자 상담 하고 싶었는데 네네. 시간이 지금 그렇습니까? 아쉽게도 조금 안 돼서 네. 굉장히 열정적인 또 순수 청년이어가지고요. 상담은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니까 언제든지 힘드실 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식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